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자성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사자성어 세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자성어에 참 약합니다. 알고 있는 사자성어가 아예 없거나 제가 수업 중 사자성어를 소개하면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자성어는 아이들이 문해력을 풍부하게 하며 사고력 신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연 초등생이 꼭 알아야 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먼저 사자성어와 고사성어는 다릅니다. 사자성어는 4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관용적으로 쓰이는 글귀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고사성어는 보통 2자 이상의 한자로 이루어진 관용 어구입니다. 고사성어는 주로 역사적인 사건, 전설, 명언 등 다양한 출처에서 파생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토부리, 주차 금지, 부귀영화 등은 사자성어지만 고사성어는 아닌 경우입니다. 고사성어 중 4글자인 경우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에는 4글자 외에도 계륵, 가와만사성 등 글자 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초등생이 꼭 알아야 하는 사자성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여 뽑은 것입니다. 첫째,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공감하는 자세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초등 아이들에게 역지사지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본인이 다른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아이가 나를 놀리거나 장난치는 건 너무 싫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과 아이들 간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지사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는 역지사지의 뜻을 알려주고 저도 종종 아이들에게 역지사지 해보도록 시킵니다. 수업 시간 매번 장난을 심하게 쳐서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에게는 개별 상담에서 역지사지 해보도록 권합니다. 성현아, 만약 내가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학생이야. 학생이 수업 시간 계속 교과서에 그림을 그리고 옆 짝에게 장난을 치면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 내가 선생님이라면 그런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겠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의 대답은 학생이 그렇게 행동하면 선생님이 화나죠. 다시는 장난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현이가 수업 시간 장난치고 떠들 때 옆짝의 입장 그리고 선생님의 기분은 어떨지 조금 생각하고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잠시 조용하지만 또다시 장난을 칩니다. 그래도 이런 사자성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가슴에 새겨두시면 좋습니다. 왜 아이는 이렇게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하는지, 왜 남편은 자꾸 술을 마시고 저러는지 최대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그래도 조금 화가 수그러들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역지사지는 다른 사람이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 즉 공감 능력과도 직결되고 갈등을 해결하며 서로 차이를 존중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아전인수입니다. 자기 눈에 물을 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꼬집는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역지사지와 반대되는 사자성어입니다. 아이들이 본인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교실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역지사지와 아전인수는 초등학교 3학년 도덕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3학년 도덕지도서에서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역지사지는 남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것으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전인수는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는 나와 다른 남과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정의와 배려의 출발점이 결국엔 나와 남들을 모두 고려하고 그 입장에 서보는 도덕적 사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전인수의 태도는 항상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는 이기적인 비도덕적인 삶의 전형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끝으로 초등생이 꼭 알아야 하는 세 번째 사자성어는 고진감래입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입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참을성,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힘들어 보이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어 시간 글쓰기를 하거나 미술 시간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망했다 입니다. 조금만 활동하다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에잇! 저는 망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에는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하면 되는데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망했다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노력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의 경우에는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리셋해서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물론 글쓰기나 그림도 다시 시작해도 되지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본인의 활동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망했다! 고 이야기하며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요즘 아이들에게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는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힘들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세상은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살만한 사회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진감래는 그 뜻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고진감래를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마 아이들은 사자성어가 쓸데없고 불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사자성어를 통해 그 깊은 뜻을 알려주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한다면 문해력 향상뿐 아니라 사고력과 올바른 인성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생이 꼭 알아야 하는 사자성어 3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째,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전인수는 자기 논에 물을 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마지막 셋째,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자성어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성어를 통해 문해력을 키우고 다양한 표현력을 익히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와 대화할 때 적절한 사자성어와 속담 등을 사용하며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